오늘 할 게임은 노베나 디아블로스고요. 네, 저는 미연씨를 많이 진행해보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게임인가요? 공포 미연씨 게임이라고 하는데 공포 추리 미연씨 게임이라고 하네요. 오, 노래부터가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가도록 하죠. 스트리밍 중에는 특정 엔딩들이 제외되는 모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트리밍 중입니다. 자동 저장. 되돌릴 수 없대요.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재는 실존하는 모든 지명, 인물, 사건, 단지, 기관과는 무관합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뭔데? 뭐 눌러야 돼?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내일은 간만에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의상 날씨였습니다. 맑기는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에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는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담.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군. 좁은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최현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뉴스 트레이스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 트레이스는 신뢰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군.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핸들을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 트레이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뉴스 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던 뉴스 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 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뉴스 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인 거다. 그나저나 이상하군.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잃어버렸나?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 지시등에 스위치를 올렸다.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 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김석훈 PD군요. 목소리.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확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김 선배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이들 라디오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가뜩이나 음산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한 느낌마저 든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갑작스러워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에게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선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할 뻔했다. 갑작스레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엔 분명 커브길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뭐야?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아 사고가 날 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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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근데 빨리 가야 돼. 이러다 밤이 되면 안 된다고.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컸나요? 소리 줄줄 가겠습니다.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나가자. 야, 이러지 마라. 저 걸렸다. 출발. 나 이런 빌어먹을 똥차가. 제기랄.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 선배의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난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기아차인가?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겨먹었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할 건 해야 하니까. 전화 메시지 기능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전화도 안 돼? 통화 불능 지워?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나? 난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되지 않았다. 되는 일이 없네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밖에 없겠군.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깜짝.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련만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소망 언덕마을?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려나?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 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비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메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야, 마을 입구 참 스산하다. 여긴가 보네.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비걱거리는 창문들. 가릴 처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목이 아프네요? 작품용 물인가요? 아니거든. 내가 열심히 더빙 중이잖아. 특수야. 새벽이로 읽어야겠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소망 언덕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깜짝. 이상해.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내가 불러 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그 남자는 나를 보고는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뭐지? 뭐야? 섬뜩하게. 이상해 사람들.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삐걱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이 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에는 소망 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난 이 사람 얼굴 볼 때마다 무서워.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저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네,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네?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아, 한번 그렇더라고요.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어 보인다.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이럴 때니까 여기 출장 왔죠. 오시고요? 아,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되게 낙천적인 분이시군요.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숙박 기록표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 기록표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 있습니다. 저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아, 죄송해요. 얼마 없어요. 에잉. 저-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네, 감사합니다. 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씩 웃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통신 두절이면 카드도 안 되냐고요? 그죠? 카드 기계가 안 되죠. 아마 안 될 거예요. 통신해야 돼.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뒤졌다.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게 난데없이 무슨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건.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함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로 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 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 안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이건 오마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돌아보았다.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것을. 얘 뭐야?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쓰여진 문자만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와!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배교?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의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진짜 이상한 동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두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7일) 7일밖에 안 나. 일주일이야? 뭘 할 수 있어 일주일 안에.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일단 몸부터 씻자. 오이.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물 잘 나온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행 가면. 그죠?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의 피로가 좀 가신다. 나는 찌푸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간.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빈마르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취재하기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자 나가자.
뭐야? 방을 나서려는 찰나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뭐야?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있었다.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깽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 대낮인데? 오후 1시요?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 배고프시면 취재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진 건물 안에만 있다는 거군. 일종의 통금시간 비슷한 것인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나 취재하러 왔다고 안 하지 않았어? 어떻게 알았지?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내 기억에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난 뒤를 돌아보았다.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의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낯선 학교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운동장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바람이 운동장의 모래를 휘저어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따갑게 치고 지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야?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원래 이러면 제일 빨리 죽는데, 그죠?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주변에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긴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네, 저건 분명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이었던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늘어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은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 있었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기이한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삘이 온다. 만약 내가 헛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두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폐교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화면을 클릭해야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찍어서 여기 하나가 채워졌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사진 모양이 나오네. 셋. 시체는 나중에 보죠.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이상한 유식인가? 종교에 따라서 그림을 통해 중요한 의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죽음이라면 도대체 이 그림은 무슨 의미였을까?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돌멩인가? 동물의 시체가 처참하게 놓여져 있다. 한때 생명이었던 작은 동물은 피범벅이 되어 죽어 있었다. 동물 재물이라. 이건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나는 기록을 마치고 물러섰다. 계속 조사해볼까? 비교적 최신식의 책상 위에 종이와 책이 늘어져 있다. 아무래도 이 물건들은 최근에 여기 도착한 것 같은데 그럼 기대해볼 만하지. 잔뜩 기대하며 책과 사진, 책상 서랍까지 뒤져보았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쓸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잠시 턱을 어루만지며 책상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책상 받고 잡동사니들 쓸만한 것이 있다고 배웠지. 선배들의 충고를 떠올리며 잡동사니들을 샅샅이 뒤졌다. 허탕이었다. 어찌된 겁니까 선배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상자가 보인다. 느낌이 오는데. 중얼거리며 상자를 열어보았다. 내부는 텅 비어있었다. 아, 이상한 걸 이렇게 준 것 같은데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액자 하나가 널브러져 있다.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아 보였기에 별 기대 없이 액자를 살폈다. 응? 액자 뒤에는 낡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림의 영수증이었다. 기대는 안 했다. 다시 액자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태극기, 장문. 뭐 이상한 거 있고 시체를 좀 마지막에 보고 싶어서 지금 피하는 중이죠. 종교사적 위에 놓여있는 노트다. 노트에는 죽은 사람이 쓴 듯한 유서가 적혀 있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유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겁에 질려 있었군. 이건 중요한 단서다. 나는 그 내용을 기록했다. 이거 2개 찍으면 되네요. 눈에 띄는 화이트보드다. 화이트보드 자체보단 그 내부에 있는 글자 때문이다. 한국어야 뭐야?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어느 나라 문자인지 알 수 없었다. 아위오 시끄은히 죽겠다. 시끄러우니 죽겠다? 나는 그 문자를 기록했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오 심상치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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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어디서 가져온 건데 도대체?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아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언제까지 심상치 않을 거야? 진짜 심상치 않아요 지금. 진짜 심상치 않은데? 영도 꺼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야 돼요 이거. 왜? 처참한 시체가 책상 밑에 누워있다. 시체를 보니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관찰을 시작한다. 시체에는 커다란 상처가 잔혹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친 건지 죽어있는 자세도 기이하다. 그 죽음의 순간이 떠올라 구역질이 올라온다. 나는 시체에 대해 빠르게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다 했는데 충분해.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정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떠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품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왜 뭔데?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옷깃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망할.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상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뭐야 깜짝. 그리고 나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거기서 지금 나 아니야. 잠깐. 왜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잠깐.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하지 마. 아닌데. 너 누구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고. 다가오지 말라고! 전기 충격기가 파랗게 빛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 보였다. 이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지져버릴 기세다. 살펴보자. 전기 충격기를 든 여자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는 몸이지만 강인한 아우라가 풍겨져 나온다. 그 아우라는 단순히 전기 충격기를 들고 날 노려보기 때문은 아닌 듯하다. 나는
당신 뭐 하는 저요. 사람이죠?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아, 전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을 여기 두었을 텐데. 무슨 수작이야? 아니, 명함. 명함! 명함!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씨!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지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뭐 하는 거야, 미친 여자야!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낸 줄 알았습니까? MBS 아. 시사부 PD 박준성? 진짜 PD였어요? PD라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일 뻔 해놓고 그걸 사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허허. 제안만 이 하려던 여자 보세요. 거였어요.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되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냈다. 평소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되게 이쁘지 않나요? 목소리가 되게 이쁘네.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아, 그건 현장 보존! 기본 아니에요? 기본? 보존했는데 나 되게 조심했는데. 방송국 양반들이란.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아, 전화기가 근데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엔 기이하게도 통신도 두절된다고 했었는데 난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죠.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라갔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거지?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전기 충격기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쪽은 뭐 하시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였다. 변호사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적혀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저랬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순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기이한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돼요. 종교적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한세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지켜보다 문득 한세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죠. 그럼 한세희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뭔데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되게 시크하네? 네?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희는 잠시 멈추더니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그거 참 훼손 안 했는데. 조심히 사진 찍었는데.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한세희 변호사라.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건가? 맘에 드는군. 똑똑한 여자 최고지.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발을 돌렸다. 명함을 반으로 어떻게 접지? 명함 원래 반으로 못 접지 않나요? 부장가 봐. 근데 금수저인가? 어떻게 사무소가 있지?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빠져나가자.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얘 뭐야? 여기까지 할 수가 없는데? 아니야, 여기까지 하자. 당황스럽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러다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재밌으셨나요?